일단 상황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시진핑 그 중국 공산당 20원 그 당대표 미팅 끝나고 나서 그때는 진짜 파워가 엄청 세요. 누구도 시진핑 파워를 도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최근에 상황 엄청 많이 바뀌었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중국 군대 내부에도 문제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내부에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중국 태자당도 시진핑을 싫어요. 그리고 중국의 당 내부에 파 되게 많잖아요. 거의 다 시진핑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중국의 민영 기업가들, 예를 들면 그 마윈 같은 사람들도 다 시진핑을 싫어해요. 그리고 중국 일반 서민들도 다 시진핑 너무 싫어해요. 지금 전 세계 봤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시진핑을 싫어해요. 그래서 시진핑 지금 상황은 옛날에는 파워는 좀 세기는 했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고요. 특히 지금 군대 내부에 문제 엄청나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군대 내부에 작년부터는 그때는 중국의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로켓군이 있어요. 거기서 이게 사령관부터 그리고 밑에 많은 장군들 다 수창당했어요. 그때는 우리는 엄청 놀랐어요. 근데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국의 국방부 장관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 생각해보세요. 국방부 장관 2명 같이 수창당했어요. 이게 중국 공산당 역사상에 이런 거 없었어요. 와, 이게 뭐죠?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있는데요. 그 시진핑 주석인데 밑에서 부주석 2명 있어요. 한 사람 짱요샤이라고 하는데 그 짱요샤 이 사람 그 중국 국방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이상한 행동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되게 상황 안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만 말씀드렸던 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시진핑인데 밑에 부주석 있고 또 밑에는 위원도 있어요. 위원 중에서 한 명이 묘화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도 얼마 전에 수청당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최첨단 기술 가지고 있는 로켓 부대 그리고 국방부 장관 2명, 2사람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1명 또 수청당했고요. 그리고 또 소문 나왔는데 지금 중국 국방부 장관 동준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아마도 수청당할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었고요. 특히 지금 그만 말씀드렸던 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짱요샤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심각해요. 이유는 아마 다양한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뭐냐면 대만 때문에 그래요. 대만 문제. 시진핑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황제다. 황제하면 나라를 통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무기 같은 거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뭐 미사일 같은 거 뭐 문제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너무 문제 많아요. 그 미사일 같은 거 그 뉴스 나왔는데 안에서 있는 연료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물이에요. 연료 아니고 물이에요.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시진핑 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일부 사람 수청했죠. 이 사람들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거 가장 큰 이유는 아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시진핑은 대만 통일하려고 하는데 밑에 사람들은 이런 장군들 싫어해요. 왜냐면 그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대만은 이게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미국 회사 뭐 애플, 뭐 엔비디아, 뭐 AMD, 뭐 퀄컴 이런 회사들은 다 대만 반도체 필요하는데 만약에 대만 건드리면 미국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만이랑 싸우는 거랑 거의 미국이랑 싸우는 거랑 비슷비슷해요. 근데 중국 시진핑 잘 모르겠지만 군대 장군들 다 알고 있어요. 미국이랑 부딪히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면 당신 뭐 황제 하려고 해서 우리 보고 막 죽으라고 하면은 우리 왜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되는지. 근데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표면적으로 시진핑 만났을 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행동은 없어요. 행동 없으니까 그래서 시진핑 뭐 한두 번에 봐주는데 근데 계속 행동 없으니까 또 한 사람 아니고요. 여러 명 같이 시진핑 뜻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시진핑은 이 사람들 뭐야? 단체로 나의 뜻을 따라오지 않구나. 이 사람들 밑에서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단체로 수청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어쨌든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대만 때문에 아마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진핑은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대만은 지금 최첨단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대만을 통일하지 않으면 5년 뒤에 그 대만, 미국이랑 완전 최고 반도체 가지고 완전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전체 반도체를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 지금 최고 좋은 반도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무기 차이가 점점 워낙 크게 나는 거죠. 5년 뒤에 통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기술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시진핑도 마음이 너무 급해서 밑에 사람들도 막 하기 싫어서 그래서 그 갈등, 그 모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시진핑 막 화내가지고 또 수청하고 또 수청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 시진핑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돈, 파워 이런 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시진핑 따라가서 우리한테 돈도 주고 파워도 주면은 뭐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따라가는 건데 지금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면은 누구 따라가요? 그죠 사람들은. 그래서 시진핑 계속 그렇게 푸시를 하면 사람들은 이게 진짜 같이 단체로 시진핑 뭐 반대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저도 깜짝 놀래요. 그런 뉴스. 왜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짱요자 그 사람 있잖아요. 한 2달 전 시진핑은 그때 러시아 갔어요. 러시아 갔는데 짱요자 이 사람은 스스로 어떤 뭐 그 군사훈련 크게 한번 했어요. 자기 막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침 자기 뭐 대통령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이게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시진핑 러시아 갔는데 그 며칠 동안 이 짱요자 이 사람도 베트남 갔어요. 베트남 그 당석이 베트남 주석, 군대 그 주석 다 만났어요. 그 대통령처럼 이렇게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진핑 입장에 봤을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그 사람 했어요. 하고 나서 지금 2달 지나갔잖아요. 이 사람 아무 문제도 없어요. 계속 그렇게 막 잘 살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뜻은 뭐냐면 짱요자 이 사람 이미 세력이 되게 커요. 밑에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이 되게 심하게 됐을 때 진짜 나중에 언제 뭐 예를 들면 내년 초, 내년 여름에 뭐 쿠데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시진핑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목표 되게 크게 세워요. 근데 능력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밑에 사람한테 푸시를 하죠. 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항상 밑에 사람 하라고. 그러니까 군대도 대만 문제 때문에 그 갈등이 되게 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국 공산당 내부에도 비슷비슷해요. 중국 국무총리 리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리창 이 사람이 시진핑이랑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 문제 너무 많아가지고 또 리창한테도 많이 푸시를 하잖아요. 항상 불가능한 일을 밑에 사람한테 시켜서 지금 리창도 너무나 우리 봤을 때 뉴스를 보면은 리창도 시진핑 너무 싫어해요. 옛날에 그렇게 친한 사람인데 그래서 올해 초에 그 중국의 양회의 있어요. 3월 정도 양회의 있는데 인민대표회의랑 그 정치협상회의 있는데 양회의 끝나고 그 리창 중국 국무총리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기자랑 인터뷰 해야 되는데 거의 10여 년 동안 계속 쭉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갑자기 그거를 취소해버렸어요. 그 리창 너 하지 마라.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 세계 사람 앞에서 리창을 뺨을 때리는 거예요. 세게. 그래서 리창은 뉴스를 많이 봤는데 리창은 분명히 지금 시진핑한테도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군대 말고 그 중국 공산당 내부에 또 이런저런 모순이 되게 심한데 금방 제가 리창 같은 시진핑이랑 너무 친하는 사람도 시진핑을 싫어요. 그럼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항상 그 불가능한 일을 밑에 사람 막 푸시해가지고 이게 누가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군대도 그렇고 공산당 체제 내부에도 시진핑 반대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시진핑은 특히 코로나 때 코로나 제로 정책을 세웠어요. 사람들은 그냥 나가지 못하게 뭐 한 달, 2달 동안 상하이 그렇게 큰 도시인데 갑자기 폐쇄해버렸어요. 그때는 뭐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때 상하이에서 그 공부하고 있었던 그 유학생들, 한국 유학생들도 먹는 거 없어요. 그리고 그런 도시는 한두 개는 아니고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도 힘들고 경제 다 망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그 시진핑을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또 시진핑 어떤 정책을 세우냐면 그 짠랑 외교. 짠랑은 뭐냐면 짠은 싸우다. 랑은 그 늑대. 싸우는 늑대. 이게 뭐냐 다른 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항상 뭐 싸우는 거예요. 사드 문제 있었잖아요. 한국이랑 얼마나 그 모순 심하는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랑 너무 많이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그 투자자들, 회사들 다 나가잖아요. 한국 뭐 롯데, 삼성, LG, 일부 현대자동차 다 나갔어요. 그러면은 서민들 더욱 살기 힘들잖아요. 그때는 삼성중공업 나갔을 때 그 일부 중국 사람 나와가지고 우리는 삼성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밥을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시위도 나왔어요. 이 현수막 같은 거. 그래서 시진핑 계속 이런 고집을 뿌리고 이런 정책을 세워가지고 서민들은 이게 진짜 힘들어요, 살기가. 그래서 다 시진핑을 싫어하죠. 그 사람 자체는 내일 어떤 행동하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되게 무서워요, 그게. 지금은 그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게 자기 뜻을 그냥 대놓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를 들면 그 시진핑 이름 얘기하지 않고요. 그 사람, 그 사람 언제 내려갈 거야. 그 사람 뭐 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그 사람만 얘기를 하면 사람 다 알죠. 아, 시진핑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또 그 시진핑한테 뭐 이런저런 불만하는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정치 뉴스 나왔는데 일반 서민들은 아, 우리 중국 공산당 반대하다, 시진핑 싫어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고요. 밑에서 날씨 얘기를 해요. 날씨. 오늘 날씨 좋은데? 그리고 밑에 사람도 우리 여기서 추운데? 그냥 그런 날씨 얘기는 그런 댓글 2만 개 있어요. 3만 개. 다 날씨 얘기를 해요. 그 뜻은 뭐냐면 당신 얘기하는 거 우리 완전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강사인데 밑에 학생 100명인데 제가 막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밑에 사람들은 다 휴대폰 가지고 아, 우리 저녁에 뭘 먹을까? 막 이런 얘기하면 완전 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 방식으로 자기 불만을 표현하고 있죠. 살기 힘드니까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거 생각을 못하지만 그래도 그 3년 동안 그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뭐 이렇게 너무 힘들고 있다. 그거는 그 정도 알 수 있죠. 지금 중국 정부가 시민이 거의 왕따 되는 것 같아요. 친구 없어요. 다 적이에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북한, 러시아, 이란 이런 나라도 친구 아니에요. 다 돈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중국이랑 연락하고 있지만 돈 없으면은 다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북한이랑 러시아 되게 친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때는 미국 전 국무장관 반페어 그런 사람 있는데 평양 한번 갔는데요. 가가지고 그때는 김정은 그런 얘기 했어요. 중국 사람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사이 안 좋아요, 사실. 다 돈 때문에 무슨 뭐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지만 중국이 지금 경제 안 좋잖아요. 돈 없으면 사람 다 떠나가요. 진짜 왕따 되는 거죠. 친구 없어요. 외교 때문에. 외교 문제 엄청 심각해요. 옛날에 뭐 어느 정도 이게 뭐 다른 사람이랑 노력해가지고 사이 괜찮은데 금방 말씀드렸던 짠랑 외교 싸우는 늑대 외교 때문에 지금 외교 문제 너무 심각해요 지금. 트럼프는 아직도 그 대통령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한테 세금 부과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하는 나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사우디 그리고 터키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EU, 유럽 쪽에 나라 많아요. 그리고 미국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도 중국의 일본 제품한테 세금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가구 같은 거 55%. 러시아에서 중국이랑 뭐 그래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중국이랑 선을 그는 거예요. 네, 왜냐면 트럼프 이쪽에 막 세금 딱 때리면 이 나라들 다 지금 긴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중국이랑 거리 유지하고 싶어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 내년에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죠. 트럼프 얘기했잖아요. 중국한테 모든 상품에게 60% 세금 때리겠다. 그러면은 망하죠. 두말 없이 망하는 거죠. 60%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랑 미국 사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또 무슨 문제 생길 수 있냐면 그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 이게 미국 안에서 돈 많아요. 미국 정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돈을 다 동결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 정부 내부 난리 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부패해가지고 모아놓은 돈 다 미국에 보냈는데 거기서 다 동결 당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뭐 시진핑이랑 하면 난리 나겠죠. 그리고 또 이런 뉴스 나왔는데 스위프트 그 금융 시스템 있잖아요. 미국 아마도 중국의 은행 일부 은행들을 그 스위프트 그 금융 시스템 안에서 그냥 제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중국 은행들 다 망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죠.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 정말 높아요. 상황은 이미 너무 안 좋게 돼가지고 더 이상 방법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중국 안에서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 다 수청하는 거. 계속 그렇게. 옛날 마오쩌둥처럼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반 서민까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서민들은 밥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서 시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상황 제가 볼 때는 그 시진핑 방법 없어요. 나이도 많고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건강 상태도 안 좋아요, 시진핑. 제가 볼 때 잠을도 제대로 못 자요. 얼굴 보니까 진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정치 상황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촬영 끝나고 시진핑 주소 자리에 내려왔어요. 저도 하나도 놀랍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참고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른 얘기 하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 말씀도 들으시고 같이 참고하세요. 제가 한국어를 많이 배우면서 망했다, 붕괴된다, 무너지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말 중에서 이 세계보다 더 심한 거 없어요? 망했다보다 더 심한 거 있으면은 중국 경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 예를 들면 올해 신생아수.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그렇게 진실 숫자를 발표는 안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예측하기에 올해 2023년도에 중국 신생아수는 거의 8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 800만 명 정도는 거의 1939년, 1940년 수준이에요. 85년 전 수준. 그리고 여러분, 1939년, 1940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2차 세계대전. 그때는 일본 사람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중국 사람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중국 사람 4억 정도 있어요. 지금 14억. 근데 지금 전쟁도 없고 사람도 많은 상황에서 신생아 수는 그때랑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상황이 심각하죠. 돈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혼하는 사람은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만 명. 이게 1985년도 후에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2년 전 2022년보다 더 낮은 숫자입니다. 그 2022년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2020년도에 그때는 바로 시진핑 그 코로나 제로 정책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상하이 등등 많은 도시 다 봉쇄당했잖아요.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결혼식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때보다 올해 결혼하는 사람 더욱 적어요. 생각해보세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돈 없어요.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낳을 수가 없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도 많고요. 돈 없으면, 수익이 없으면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파업 아니면 시위하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 위챗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시위하려면, 파업하려면은 위챗 무슨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중국 정부 다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요. 하기 전에도 이미 그걸 다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월급 더 많이 주세요. 아니면 일하는 환경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중국 일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당신 월급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집에 가라. 어차피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상황 좀 안 좋죠. 그 월급 같은 거는 한국이랑 큰 차이나 한국은 예를 들면 청소하신 아주머니 그러니까 물론 제가 청소하신 아주머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랑 회사원이랑 사실 월급 차이 크지 않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심지어 노가다 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 열심히 하면 기술 조금 있으면 회사 다닌 사람들 훨씬 많이 수입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월급 차이가 엄청 커요. 상하이에서 어떤 외국 기업 다닌 사람들은 거의 한국 사람이 비슷비슷하게 수입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청소하신 분들은 진짜 월급 조금해요. 몇 년 전에 그 중국 전 국무총리 리크창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죽었어요. 리크창 얘기를 했는데 중국 안에서 이게 수입 중국 돈으로 1000yuan도 안 되는 사람 1000yuan은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 되는데 1000yuan 안 되는 사람은 6억 명 정도 있어요. 수입 차이가 워낙 커요. 월급 줄이는 것보다는 해고하는 거 그게 더 충격적이죠. 그냥 해고 열심히 생방송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받아가지고 너 해고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죠. 한국에서 난리 나는데 중국에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 느낌 없어요. 저도 느낌 없어요. 왜냐면 이런 일이 너무 많아 나와가지고 진짜 제가 하루에 중국어 동영상 만들려고 하니까 진짜 이런 비슷한 뉴스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1년 전에 만약에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와 이게 충격받을 수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한 느낌이 없어요. 많은 중국 사람도 비슷비슷해요. 이거보다 더욱 끔찍한, 더욱 안 좋은 상황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심각합니다. 외국 기업들 다 나가고 있고요. 중국 기업들도 나가는 것도 있고 망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중국 명문대학교 졸업을 해도 취업을 못하는 상황은 너무 많고요. 중국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 없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음식 배달 하는데
그 음식 배달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몇 천만 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게 몇 년 전 숫자인데 그 석사, 박사, 학력 가지고 있는 사람은 7만 명 있어요. 이게 3년 전 숫자인데 근데 지금 아마 10만 명 넘어요. 그렇게 좋은 대학교 졸업을 하는데 그리고 박사, 석사 학력 가지고 있는데도 취업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좋은 회사 다 나가잖아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공무원들도 공무원 뭐 한국말로 철밥통?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들도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월급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공무원들 너무 많고요. 감봉 당한 그런 공무원들 너무 많아요. 심지어 해고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공무원들 해고도 당하고 있어요. 지방 재정 문제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리고 뭐 지금 대학생도 너무 많아요. 그 올해는 거의 1,200만 명 가까이 되는 대학생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1,220만 명 또 졸업을 할 예정인데요.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겠냐고요. 지금 뭐 일반 기업들도 힘들고 대기업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신 아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이런 회사들도 힘들어요. 전체 경제 안 좋아서 이런 회사들은 사람을 해고하고 있어요. 진짜 엄청 좋은데 내가 수입 좋다 그러면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사는 거죠.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뭐 BMW, 벤츠, 뭐 포르쉐 뭐 사는 거잖아요. 갑자기 해고 당했어요. 근데 빚도 엄청 많고요. 어떻게 살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항상 그렇게 걱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리면은 한국 분들은 이 사람 말하는 게 진짜예요? 왜냐면 많은 한국 분들은 이런 뉴스를 많이 못 들어보니까 거짓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돼요. 사실 진짜 다 중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냥 중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탕빙 그런 말이 있어요. 탕빙. 탕은 누워있다. 빙은 평평하게 누워있다.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아파트도 안 사고 자동차도 안 사고 뭐 모든 거 심지어 먹는 거도 고기도 안 먹고 과일도 안 먹고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물 그리고 소금 밥 나중에 진짜 힘들면은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돼요. 살도 돈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도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돈 없어요. 전 세계 봤을 때 한국도 있고 북한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랑 북한 사람 무슨 차이 있어요? 같은 민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도 한국 사람보다 북한 사람들 훨씬 잘 살았잖아요. 60, 70년대 그때는. 그죠? 근데 지금 봐봐요. 차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중국이랑 대만도 비슷비슷하잖아요. 사실 원래는. 근데 지금 너무 차이 크잖아요. 그 체제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시진핑도 뭐 이상한 정책을 많이 세워가지고 더욱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동안 미국이랑 사이 좋았어요. 그때는 뭐 덩샤오평 그 사람이 하오광 양회 이런 정책을 세웠어요. 그 뜻은 뭐냐면 조용히 그냥 경제를 잘 어떻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 건드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근데 시진핑 갑자기 나와서 그 타오광 양회 그 정책을 다 버리고 나는 최고다. 막 그렇게 우리는 미국보다 더 잘 될 수 있겠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랑 막 본격적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특히 트럼프도 나와가지고 이게 중국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기술을 빼가지고 항상 다른 나라 안 좋게 만들고 있잖아요. 한국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테모, 한국 그 알이 통해서 싼 제품 엄청 많이 한국 시장 들어오고 있잖아요.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싸니까 그쪽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있고 어쨌든 이게 체제 자체가 문제 있어요. 중국 공산당 체제 때문에 그리고 시진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도 문제 있는데 그때는 인터넷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근데 지금 더욱더 안 좋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 재정 문제, 지방 재정 문제인데요. 왜냐면 이게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의 그 정권 연결돼 있어요. 돈 없으면은 공산당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심각해요. 거기서. 이게 부동산 문제, 뭐 실업 문제, 뭐 시진핑 다 무시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재정 문제 생기면 예를 들면 경찰한테도 월급 줄 수 없다. 그러면은 서민들은 시위할 때 경찰도 일을 안 하잖아요. 돈도 없는데 우리 보고 막 거기 사람들을 단합하라고 돈 없어요. 우리도 거기 일반 서민들이 같이 시위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지방 재정 문제도 엄청 심각해요. 재정 수입이 없으니까 중국 정부 재정 수입은 주로 건축회사한테 땅을 팔아서 토지 재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아파트를 구입을 하지 않아서 이런 건축회사들도 다 망하고 있고요. 땅을 구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입은 70% 정도인데 그 지방 정부에게 그러면 이거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금 수입도 받아야 되는데 30% 이것도 안 돼요. 왜냐면 기업들 다 망하고 있고 외국 기업들 다 나가고 있고 이런 돈도 없고요. 그러면은 벌금 예를 들면 뭐 경찰들은 카메라 하나 설치했어요. 그 설치하는 장소는
거기서 그 도로 상황이 되게 복잡해요. 이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신호 위반할 수 있어요. 근데 딱 거기서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데 3년 동안 이게 벌금 수입 얼마 정도 되냐면 한국 돈으로 거의 200억 정도 돼요. 이게 엄청 큰 돈이죠. 그래서 이거 통해서 다 여름에 덥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운전했을 때 슬리퍼 신어서 운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리퍼 발견하면은 벌금 내라고. 뒤에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안전벨트 안 맸으면 돈 내라고. 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이런 케이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차피 수익이 없으니까 뭐가 있어요? 파워 있잖아요. 이거 돈 없지만 굴려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현금을 만드는 거죠. 한 몇 달 전에 그 중국 동북 쪽에 장춘시는 있어요. 장춘시. 거기서 어떤 은행은 사람 거기 돈 찾으러 가는데 한국 돈으로 거의 뭐 400만 원 정도 찾으러 가는데요. 일하는 은행 직원이 일단 경찰서 가가지고 허락받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돈 찾으라. 그 사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게 뭐냐면 중국 남쪽의 어떤 도시인데 그 사람이 돈 좀 한국 돈을 4천만 원 정도 찾으려고 해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이 바로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 빨리 경찰한테 빨리 와라. 우리 돈인데, 내 돈인데 내가 돈 찾으려고 하면 내 군령인데 왜 경찰한테 신고하냐고 난리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 가가지고 은행 가서 돈 찾을 수 없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하나 나오도록, 이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은행 가는데 제가 돈 찾으려고 하는데 경찰한테 신고하겠다. 그러면 좀 한국에서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 부양체는 많긴 한데 근데 본질 똑같아요. 돈을 뿌리는 거, 찍어서 뿌리는 거. 근데 이게 옛날에 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20년 전 이미 시작했어요. 그때는 특히 2008년도에 그때 전 세계, 한국도 마찬가지, 그때 경제 위기 있었잖아요. 2008년도에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거기 뭐 효과는 나타나는데 근데 계속 쭉 해왔어요.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제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으면 어떤 약 주고 막 밥 주면은 뭐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봤는데 이미 경제 죽었는데 아무리 돈을 뿌려도 돈을 찍어도 소용없어요. 지금 게임 끝. 그러니까 시진핑은 노력을 많이 다 했는데요. 지금 다 망했어요. 성공한 거 없어요. 반도체는 막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속 미국한테서 제재 당하고 있고, 그 배터리 뭐 전기차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면 그 세금 막 때리면서 이게 다 망해요. 중국 시진핑 하는 방식이 뭐냐면 완전 싼 가격으로 상품 만들어가지고 다른 시장에 뿌리는 거잖아요. 퍼질 수 있게. 그러면 다른 나라의 기업들 다 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은 단기간 봤을 때 무슨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다 망했어요. 방법 없어요. 시진핑은 중국 지금 해결책 딱 하나예요. 민주화해야 돼요. 민주화하고 다른 나라랑 좀 친하게 지내고 기술도 받고 투자도 받아가지고 그래야 뭔가 길이 있는데 지금 상황 가면은 북한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면은 망해요. 반드시. 지금도 망하고 있어요. 희망 없어요, 지금. 제가 중국에서 왔는데요. 지금 한국에 온 지 거의 20년 다 되고요. 귀화한 지도 10년 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중국 안에 있는 삼성전자 2년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 한국 분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이게 차이는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출장하러 갔잖아요. 거주하는 호텔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뭐 다 좋은 호텔 거주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좀 3성급, 4성급 정도? 그리고 그 출장비라든지 특히 연봉 같은 거 얘기를 서로 뭐 아시니까 사이 좋게 돼가지고 연봉 얘기도 하잖아요. 거의 6배 정도? 7배 정도 차이 나요.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다른 나라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 출장하러도 왔는데요. 한국을 보니까 너무 여러 면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삼성전자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바로 한국에 왔어요. 공부하러 왔어요. 어떤 연구소에서 일을 했는데 점심시간 되면은 그 화장실 앞에서 사람들은 막 너무 많아요. 그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양치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양치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른 나라는 다 이렇지 않아요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배우는 거죠. 이런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되게 노란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흰색 봉투.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뭐 결혼식 참석했을 때 그 축의금 같은 거 다 흰색 봉투로 담아서 이게 주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축의금 같은 거 다 빨간색 봉투로 주는 건데 단 장례식만 흰색 봉투로 돈 담아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문화 차이 있긴 있구나.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어머니 문화 이런 거 약국에 가는데 계산했을 때요, 그 계산해 주신 분이 그 젊은 여성분이신데요, 저보고 아버님이라고 해요. 아버님 총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대충격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사실 누구랑 뭐 따지는 그런 성격 아닌데 그 자리에서 죄송한데 왜 저보고 아버님이라고 하셨죠? 그분이 뭐 아버님 아니면은 어떻게 불러야 되죠? 그냥 아저씨 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뭐 아저씨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고객님 아니면 뭐 선생님 다 되잖아요. 어쨌든 그날 나와가지고 또 너무 미안하고 따진 그 사람도 무슨 나쁜 마음이 먹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분들은 그 몸 있잖아요. 몸 항상 인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사를 할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모든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그래요. 한국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봐서 딱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그 인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지금은 괜찮은데 막 왔을 때 예를 들어서 회식 끝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길 때는 3분, 5분 정도.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3분, 5분 정도 막 얘기를 해서 다 서로 헤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옆에 봤을 때 이분들 앞으로 10년 동안 만날 수 없어서 이렇게 길게 인사를 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 물론 그건 아니지만 약간 좀 그런 거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이게 준대말 반말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 되게 신기해요. 제가 최근에 유재석님 나오신 핑계고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는데 근데 완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유재석님이 앞에 사람 많잖아요. 나이 차이도 있고 요미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요미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게스트들 그리고 또 유재석님이랑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가 그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재석님이 반말, 준대말, 반말 그리고 반준대말도 있잖아요. 갔다 왔다 이렇게 하니까 와, 이게 한국 분들은 느낌 없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이 정도 해야 되구나. 어쨌든 이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차이는 사실 많이 있는데 이걸 물어보시니까 제가 바로 뭐 인사를 하는 거, 반말 준대말 하는 거 이 부분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죠. 그 중국어도 이긴 해요. 옛날에도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말투 따라서 일반 친구들 니하오 어르신한테 니하오 이런 식으로. 근데 옛날에도 한국어처럼 그런 거 있었어요. 최근에 많이 사라졌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한국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일부 한국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게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는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돈이 있어도 열심히 살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너무 열심히 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진짜 저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서 한국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은 너무 마음이 편해요. 다들 빨리빨리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장점 두 번째는 또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 너무 멋있어요. 되게 뭐 다 예쁘고 잘생긴 게 아니지만 그래도 옷차림, 화장 등 다 잘하니까 제가 옛날에 대기업 출근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아침 출근할 때 그 사람들을 들어와가지고 다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게 더 좋고요. 그리고 한국 장점도 안전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너무 안전하니까 금방 제가 커피점 있었는데 거기 휴대폰 가게 채상 놓고 그냥 막 화장실 갔어요. 저는 아무 걱정도 없어요. 가방, 뭐 지갑 다 그냥 채상 놓고 그냥 화장실 갔다 와도 아무 상관은 없는 거죠. 되게 안전한 나라예요. 택배 뭐 그 쿠팡 있잖아요. 그 문 옆에 다 놓고 다 아저씨들 다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아요. 또 예를 들면 살기가 너무 편리하잖아요. 어디 가려면 한국 분들 항상 고민을 해요. 버스 타고 가거나 지하철 아니면 KTX 아니면 일반 열차 아니면 자가용 아니면 어쨌든 어디에 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수단 너무 많고요. 제가 집에 있는데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살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좋아요. 한국 분들은 뭐 알고 계신 뭐 관시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특이하긴 하는데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 한국도 관시 문화는 있잖아요.
뭐 학교 후배이나 뭐 같이 뭐 학교 동창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관시 통해서 어느 정도 일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관시 문화는 이게 진짜로 만약에 관시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불법 행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뭐 어떤 시 당석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가도 법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관시 없어도 제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 모든 거 다 해결이 되잖아요. 제가 한국에 왔는데 아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여기서 시청, 구청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관시 없으면 이게 어디에 가도 힘들어요. 내무 내야 되고 뭐 돈 내야 되고 그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어쨌든 중국의 관시 문화를 많은 한국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특별하게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중국 사람들은 또 뭐 르너, 뭐 시끄러운 거 좋아하잖아요. 같이 모아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도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중국 안에서 있을 때는 괜찮는데 해외 나와가지고 그 다른 사람의 눈치도 안 보고 막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한국 분들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그때는 한국에 와가지고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때는 막 전화를 할 때 목소리가 되게 커요. 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 안에 있을 때 항상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때 연구소에 있었어요. 전화를 막 큰 소리를 해요. 우리 그 책임 박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수아가 건물 다 네 소리야. 순간 너무 창피해가지고 와 이게 진짜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안아주시면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게 눈치를 없다는 게 보다는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 안에서 그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또 특별한 막 좋은 문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 사람은 그거 좋아해요. 같이 모아서 막 재미있게 막 큰 소리로 뭐 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중국 사람은 모르는 거죠.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버스를 타거나 어디서 뭐 어디 가면 그 TV 있잖아요. 소리가 없어요. 화면만 나오고 소리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막 소리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기차 뭐 버스 타면 뭐 노래 같은 거 막 크게 소리 나와요. 한국 같은 게 소리 없어요. 왜 없죠? 소리 나오면 좋은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아 소리 없는 게 제가 조용히 뭐 하려고 하는데 막 갑자기 소리 나오면 뭐 이게 아니잖아요.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아, 전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중국 공산주의 나라잖아요. 예를 들면 그 많은 한국 분들을 봤을 때 중국 사람들 너무 시끄럽고 또 뭐 냄새 나고 뭐 깨끗하지도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이유는 예를 들면 그 중국 문화 대혁명 때 그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진짜 막 옷을 깨끗하게 입어요. 막 정말 여성분들은 뭐 파마해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다 자본주의거다 막 이렇게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농사를 잘해가지고 옷도 막 더럽게 입고 냄새 나고 막 이 사람이 이거 진짜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 지나와가지고 사람들은 생각 모든 것 많이 변질됐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영향 받아서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뭐 많은 한국분 입장에 너무 싫어하다 사람들 너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되게 불쌍해요. 불쌍하게 하죠. 지금 대만 사람 보세요. 대만 사람 한국분들 좋아하잖아요. 대만 사람은 옛날 대만 사람 좀 똑같아요. 1949년 전 똑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중국 사람들은 한국 파우차이도 우리 거다, 한복도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 많이 하잖아요. 강력하게.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 문화가 한복도 그렇고 한류도 그렇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하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질투 때문에 아니면 열등감 때문에 이거 우리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진짜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신경 쓰지 않죠.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진짜 스타 됐어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 내 형이에요. 그 사람 뭐 내 동생이에요. 그 사람 내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류 따라서 한국의 문화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사람 옆에서 보니까 너무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거다. 우리 것이다. 우리 없으면 한국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이 문화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너무 잘 포장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니까 사드 그때 그렇게 심해도 뒤에도 중국 관광객들 한국에 많이 왔잖아요. 지금도 제주도 가보세요. 중국 사람 얼마나 많은데 너무 많아요. 금한령 있잖아요. 그 사드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바로 한국 영화 드라마 볼 수 없잖아요. 그래도 이게 카피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은 이게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중국에서
비슷한 그 웹사이트 다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 다 그걸 보고 있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게 난리 났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돈도 많고 어떤 남자분이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저보다 잘생긴 거, 돈 많은 거, 능력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약간 좀 질투 때문에 좀 싫어요. 특히 그 사람은 저보고 야 박수원 너 진짜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막 너 뭐야? 그러면 화나는 거잖아요. 당신은 뭐야? 막 약간 중국 사람 이거 때문에 한국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또 자주 얘기를 하는데 중국 이런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등감 때문에 뭐 질투 때문에 한국을 싫어하는 감정 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른 나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런 나라 잘 되면은 상관없는데 왜냐면 옛날부터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살았잖아요. 그런 나라들. 근데 한국은 아니잖아요. 100년 전에도 중국 더 잘 살았잖아요.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한국은 요새와 완전 선진국 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데 또 반대로도 우리 보고 중국 왜 이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 이게 진짜 마음이 너무 열등감 뭐 질투 막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난리 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중국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